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밀려나면서 주요 싸움터가 동부와 남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키이우 근처 도시들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았는데 거리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참상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태엽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거리에서 민간인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키이우 북서쪽 외곽도시 부차에서 발견됐는데요. APTN과 로이터 TV가 전한 영상을 보면 키이우 북서쪽 외곽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복장을 한 시신들이 한 거리에서만 20여 구 발견됐습니다. 일부 시신은 두 손이 결박된 상태였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부차에서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33세인 여성은 어린 두 아들과 차를 타고 대피하던 중 러시아 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다른 주민은 AP통신에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가던 민간인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탱크와 군용차 등을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차량 앞에 태워 인간 방패로 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 주민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자신들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지 못하도록 러시아군이 다수 전장에서 아이들을 인질로 붙잡았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권 옴부즈맨인 류드밀라 데니소바는 러시아군이 공격에 대비해 아이들을 활용한 사례가 수미와 키이우, 체르니히우 등지에서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무부도 이 같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군 공격으로 숨지거나 부상한 어린이는 최소 41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58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러시아군은 키이우 근처에서는 완전히 물러난 겁니까? 네, 현재 러시아군은 키이우 북부 국경지대까지 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를 포기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동부와 남부에서 격렬한 전투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레스토비치 고문은 동부전선과 마리우폴을 포함하는 남부전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전날 요충지인 이지움을 함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지움을 돌파한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의 슬라반스키로 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 역시 슬라비안스크의 새로운 방어 거점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슬라반스키가 함락될 경우 동부전선에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될 수가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을 필사적으로 사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비안스크는 2014년 도네츠크주의 분리주의 반군이 시청을 점령함으로써 4월 12일 돈바스 전쟁이 시작된 곳이어서 양측이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방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에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응해 우방국과 함께 소련제 탱크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을 돕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부 돈바스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증강을 위해서 소련제 탱크를 이송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줄 아는 소련제 탱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6주째로 접어든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관리는 탱크 수송이 곧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어느 나라에 있는 탱크를 얼마나 수송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